야, 좋은 집들도 많은데 꼭 그 집을 사야만 했니? 안녕하세요, 고종훈입니다. 오늘은 남들이 싫어하는 집만 사는 이유라는 주제로 영상 찍고 내용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경매하고 있기 때문에 좀 남들이 싫어하는 집들을 갖고 있어요. 남들이 좀 꺼려할 만한 집 갖고 있고, 그 집들 중에서 월세를 받는 집이 있습니다. 오래된 빌라고, 이 집에 대한 에피소드가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 내용을 공유를 하고 생각할 거리들도 좀 있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빌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야, 월세 뭐 50만 원 받는다곤 하는데 그거 받으려고 이 집을 샀냐? 이 집 같은 경우는 누수나 하자나 이런 것들이 많아 보이고, 그리고 집도 오래됐으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수리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너가 그동안 받았던 월세들 다 토해내야 된다. 득보단 실이 많은 물건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웬만해선 부모님들 안 보여줘요. 부모님 보여주면, 이 집 보여주면 걱정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맨날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나 아니면 가족들 보여주면, 야, 좋은 집들도 많은데 꼭 그 집을 사야만 했니? 뭐 이런 얘기들을 워낙 많이 들어서 잘 안 보여주는데, 이 집은 특히 유난히도 친구들이나 아니면 제 주변 사람들의 걱정을 많이 샀던 집이었기도 했습니다. 딱 보면 그런 집들 있잖아요. 딱 입구에 거미줄 쳐 있고 으산하고 오래됐고, 그리고 또 그 동네에 모여 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편견일 수는 있지만 좋아 보이지 않고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 같고, 그런 동네에 있는 오래된 빌라였는데, 뭔가 이게 좀 경매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물건들에 좀 끌리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남들이 좀 꺼려할 만한 것들이 있고, 그 꺼려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경험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물건들에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시세 조사를 하고 임장을 갔죠. 임장을 갔는데 이제 사람들도 좀 만나봐야 되잖아요. 그 점유자 벨을 눌러봤는데 벨에 응답을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딱 봐도 입구에 엄청나게 쓰레기들이 쌓여 있었어요. 관리가 전혀 안 되어져 있는 모습이었고, 누가 봐도 거기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매력적으로 보였던 거는, 이 빌라 자체가 그 층이 단독으로 쓰는 빌라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쓰는 공간을 혼자 쓸 수가 있겠고, 내가 이걸 이제 싸게 받으면 뭐 폐지를 줍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나 아니면 이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 또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걸 쓴다라고 했을 때 매력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살고 있는 점유자를 못 만나봤기 때문에 점유자를 만나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배를 눌러봤는데 응답을 안 했고,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거기 전 세대에 있는 배를 눌렀고, 빌라 같은 경우는 관리 사무실이 없죠. 관리 사무실이 없고 관리라는 반장님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반장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좀 정보들을 캐냈는데, 여기 집이 비어져 있는 지가 꽤 됐다. 한 3년 정도 된 것 같고, 여러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다 그 사람들을 못 만나봤고, 문이 열리는 걸 한 번도 못 봤다. 그리고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건강이 안 좋았고 아마 돌아가신 것 같다. 뭐 이런 정보들을 좀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편물을 좀 봤을 때 뭐 상조나 뭐 그런 회사에서도 우편물이 온 걸 가지고 제가 유출해 봤죠. 아, 그럼 이분 점유자나 채무자 같은 경우는 돌아가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우연찮게 정보를 들은 게 있어요. 그 반장님께서 여기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을 때 전체 리모델링을 했다. 그런 정보들을 좀 얻었고, 제가 창문을 우연찮게 열려 있는 걸 좀 봤는데, 그 창문 안에도 싱크대, 화장실, 그리고 건물 안은 정말 엉망이었어요. 막 쓰레기 더미가 엄청 많았었지만, 우리가 수리를 좀 하다 보면 봐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고쳐서 깨끗하게 해놓으면 완전 다 새 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임장을 통해서. 그래서 임장 가실 때 이런 것들 잘 보려고 노력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어찌됐건 이 물건 낙찰 받았습니다. 제가 낙찰 받았는데 시세보다 한 5천만 원 정도 싸게 받았어요. 잘 받았죠. 잘 받았고, 이게 연락이 안 되니까, 연락처를 다 모르니까 법원에 가서 내가 낙찰을 받으면 사건을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정보들이나 관련된 내용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하려고 법원에 갔고, 여러 인적 사항들이 있었고, 여기 살고 있던 채무자 겸 소유자의 가족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서 여기 지금 제가 물건을 낙찰 받았는데 안에 있는 짐들 같은 경우 어떻게 좀 처리를 하면 될까요? 제가 처리를 원하시면 사비를 들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건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명도비를 다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입찰가를 선정을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크게 걱정이 없었고,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알아서 하라고, 알아서 하시고 그냥 뭐 치우시라고.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 물어봤죠. 여기 비밀번호 알고 계시냐. 비밀번호도 제가 이제 전화를 들어서 문을 열고 그 안을 정리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여기 지금 사람이 안 산다라는 거를 누구나 알고 있어도 집 문을 함부로 개방할 수는 없어요. 이 집을 함부로 개방을 했다가 문제가 안 생기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지만, 또 영화 대사처럼 문제를 만들면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경매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진행한 거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잘 지켜서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문을 열고 봤는데 엉망이긴 했어요. 안에가 엉망이긴 했는데, 이게 유품정리사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혼자 고독사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유품정리사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일정 비용을 내고 안에를 정리를 했습니다. 뭐 반나절도 안 걸렸어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들을 유난히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 물건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생각을 했던 게, 빈 공간에 달력을 봤습니다. 달력을, 멈춰있는 달력을 20년, 한 3년 4년 전에 달력을 딱 봤는데, 여기는 그때 그 공간이 뭔가 멈춰 있잖아요, 시간 자체가. 그러면서 여기 살았던 분은 여기 들어오면서 얼만큼 또 새로운 희망과 꿈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왔었을까. 그리고 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경매를 당했지만 뭐 인생 같은 게 좀 보이더라고요, 거기 안에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들기도 했고, 정말 누군가가 생각했을 때는 재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집이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인의 어떤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겪게 됐고, 근데 그걸 가지고 있는 집 주인이 올바르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다 그러면 전혀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재수가 없는 집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경매하면서 맨날 듣는 얘기, 남의 불행으로 돈 버는 거 아니냐. 남의 불행으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들을 오히려 더 풀어주고 해결해주고, 내가 낙찰받은 금액으로 여러 이해관계들을 해결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행으로 돈 번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지 자체가, 오히려 또 경매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미지가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이미지들 때문에 사람들이 입찰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경쟁자들은 줄어드는 거고, 그런 것들이 더 깊게 박혀 있다라고 하면 경매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절차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면 굳이 그런 인식이나 고정관념을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 끝났고 몇 번은 좀 잔소리는 했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하수구가 막히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들 무난하게 다 해결을 했고, 그런 것들도 수리비도 좀 넉넉하게 잡고 입찰가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5천만 원을 싸게 샀기 때문에, 그리고 월세 잘 받고 있고, 기억도 안 납니다. 이제 그 전에 기억들 같은 경우는 고생했던 것들 잘 기억 안 나고, 이제는 지금 월세 잘 받는 그 물건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추후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지 않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확률에 저는 투자를 했던 거고, 계속 월세를 좀 받으면서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들도 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전화도 요즘은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또 가지고 있다 보면 좋은 소식을 줄 수 있는 물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매하는 집 재수 없는 집 아니고요. 그리고 경매를 하는 사람들 남의 불행으로 돈 버는 사람 아니다라는 거 인식 가지고 눈치 보지 마시고 경매하시고 투자하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또 임장을 가야 될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추운데 임장 가시는 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현장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법원에서 또 만나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제가 가진 에피소드들 계속 천천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